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의 쉬어감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조기 퇴장했고, 일정상 바빠서 호주나 한국 등 초청국 정상들과의 면담 없이 미국으로 복귀해 중동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뉴스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수요일 예정된 연준의 금리 관련 발표와 언급입니다. 유동성이 더욱더 공급될 거라는 신호만 주어도 시장은 상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정 기간 횡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내마녀의 날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엄청난 급격한 변동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패닉 매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플랜을 미리 짜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3월과 4월의 급락 이후 어느 정도 리셋된 상태이며 다시 그 저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다시 입장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으로 매출 증가를 증명해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AI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장 초반에 개파락한 뒤 하루 종일 조금씩 밀리는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 대비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급등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라고 보면 되고, 지나치게 걱정할 만한 하락은 아니어 보입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은 예측하는 것이 아닌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 추세가 꺾일 만한 흐름이 보여졌다고 보기는 무리에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랜만에 1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며 마감했는데, 이 지수가 11선이나 21선, 51선을 오가는 조정은 상승 추세 내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한번 하락장으로 리셋된 시장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계속 긴 추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1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머물며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작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하락했지만 S&P 500은 그에 비해 전고점을 갱신한 뒤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S&P 500이 더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에 새로 시작된 사이클에서는 AI 관련 주식들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다시 돌아서면서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나스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반면 러셀 2000 지수는 돌파 후 되돌림과 돌파 후 되돌림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주, 특히 실적 없이 테마만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급하게 빠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적 기반이 약한 소형주는 매수를 자제하고 오히려 AI 관련 대형주를 매수할 현금을 대기시키는 전략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다시 한번 하락하며 4.3%, 4.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크게 놀라운 흐름은 아니며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채권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압력은 제한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채권 투자 역시 현금 파킹 용도로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금 가격은 오늘도 1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유지되며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금은 주식에 비해 상승 탄력이 낮기 때문에 자산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면 금까지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주간 힘을 잃은 상태이며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권이 유지되면 돌파 시 매수 기회가 생기지만 모멘텀이 꺾이면 차익 실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랜만에 중립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당장 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만약 지수가 공포로 다시 내려간다면 레버리지 ETF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어려워 보인다고 해도 개별 종목은 각자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으므로 종목별로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현재 시장은 여전히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물론 4월 22일부터 시작된 단기 랠리는 5월 말부터 힘이 약화되었고, 지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더 강하지만 이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위한 좋은 구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주도주를 놓쳤던 분들은 자신이 사고 싶었던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두고 가격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스윙 트레이더라면 지금처럼 힘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일부 비중 축소와 함께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반면 주도주 위주의 중장기 투자자라면 오늘의 약세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우리는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것이라는 원칙을 기억하며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이 확인된 뒤에도 충분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는 오늘 2.27% 하락했습니다. 어떤 날은 10% 이상 급등락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놀랄 일이 아니며 오늘은 거래량도 평소보다 적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따라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하루 쉬어감이 나왔다고 해서 주도주를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보통 돌파 이후에는 스윙 트레이더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돌파 후 쉬어가는 구간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최고의 주도주 중 하나인 팔란티어는 주봉 차트로 보면 매우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의 타이트한 가격 조정 후 돌파가 나왔고 현재 그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의 눌림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1% 상승했습니다. 지난 5일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 실적 발표까지 약 한 달이 남아있어 이제 힘이 빠질 타이밍이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이번 사이클의 핵심 주도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이 유효하며 가격 조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거의 변동 없이 상승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에 비해 변동폭이 크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돌파 이후로 상승 사이클을 이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발표 전후로 집중적으로 매수 기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미니 박스권을 형성하며 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반도체 리더 중 하나로 보이며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합니다. 메타는 여전히 컵 위드 핸들 패턴을 그리고 있으며 핸들을 높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한 투자자라면 지금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4월 말 이후 단 한 번도 1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적이 없는 아주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전략이 유효하며 정고점 돌파가 계속 유효한 시점입니다. 테슬라는 요즘 굉장히 타이트한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지난 일주일간은 단순한 횡보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이 횡보 구간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주식은 절대 몰빵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반도체 ETF인 SMH도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ETF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제 빅테크 외에 다른 주도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빈후드는 오늘도 10일 이동평균선을 장중 터치한 뒤 그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 적절하며 현 시점에서 큰 비중을 넣기보다는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한 스윙 트레이딩이 유효해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지브러너브 역시 유사한 흐름입니다. 21일선까지 눌린 후 반등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력 섹터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원자력 리더인 오클로는 정고점인 $59를 돌파한 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돌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다시 돌파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이런 흐름은 시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바이오 리더인 힘스는 여전히 저점을 높이며 상승 중입니다. 현재 21일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스포티파이는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4월 중순 이후 아주 아름답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커서 트레이더들을 털어내는 흐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기반의 유럽 주식이라는 점도 너무 좋고 미국 주식이 아닌데 올라가기 때문에 해지의 성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와 비슷한 차트들이 다수 보이고 있으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급등한 이후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실적이 좋은 주도주 위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런 주식들을 매수하지 못한 분이라면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시기입니다. 주가는 50일 이동평균선을 향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구간에서 처음 진입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주도주들이 주요 이동평균선 가까이 왔을 때 추가 매수 또는 초기 매수를 진행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중 80%는 주도주 중심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현금은 확실한 차트 패턴이나 돌파가 나왔을 때 활용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사고 싶은 주식 리스트를 10개 정도로 압축해두고 그 외의 주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도주는 그대로 보유하고 굳이 거래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도주만 잘 잡는다면 생각보다 주식시장에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현금을 이용해 스윙 트레이딩 기회를 노리고 시장을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